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3일 목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는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이슈는 없고 그냥 주식시장이 빠지는 것 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뭐 우한 폐렴 사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뭐 다우가 뭐 미국이 혼조 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뻥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 이 폐렴하고 뭔 그렇게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심리적인 것일 뿐이에요, 솔직히. 미중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도 다 겪어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한 폐렴은 사실상 생각해 봅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만 지까짓게 그래봐야 미중무역 분쟁도 타결되고 금리도 내년 동결인 상황에서 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슈는 사실상 그냥 이제 주식이 빠지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정도로서 그 정도로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는 이런 질병에 그렇게 쉽게 망하지가 않고 걱정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부터는 좀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뭐 별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놀러 가고 장중에 안 보고 맨날 놀러 다녔어요. 안 보고 컴퓨터 앞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컴퓨터는 일찌감치 끄고 이거 녹화만 하고 놀러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좀 잘 봐야 된다. 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흔들리니까 주식은 시장이 흔들릴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현금을 들고 있던 주식을 들고 있든 어쨌든 간에 주식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를 잘 노려야 되겠죠. 현금 든 사람들은 주식이 빠지다가 언젠가 그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만 빠지고 반등하려는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잘 봐야 될 거고, 주식 들고 있던 사람은 언제 빠지나 언제 빠지기 시작하나라는 거를 내 주식을 팔기 위해서 그걸 보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제 좀 손이 바빠질 때입니다. 시잘데기 없이 매매한다고 손이 바쁜 그런 거 말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좀 더 경계경보 단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죠? 이제 시장은 좀 흔들릴랑 말랑 하고 있다는 거. 자, 며칠 전에 얘기를 했던 그 시초가 얘기를 가지고, 시초가의 논리를 가지고 또 오늘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만약에 어제 저녁에 미국이 상승 마감했다면은, 오늘 급등하는 날입니다. 오늘 폭등하는 날이에요. 자, 보시면 풋옵션이 3거래일 동안 자리를 지켰죠. 지금 이건 풋옵션입니다. 콜옵션이 아니고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어제 올랐다면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 하겠죠. 풋옵션 개파락 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전저점 부근에 바싹 갖다 붙여놨는데 어제 종가를 여기서 개파락 하면 이거는 장대 음봉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죠? 풋옵션에 장대 음봉 나온다는 얘기는 콜옵션이 아니고 저기 선물은 장대 양봉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폭등하는 날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어제의 그 21일 날 나온 음봉에는 조금 이건 의미가 있다. 이거는 그냥 나온 음봉이 아니다.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따로 방송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좀 더 미국장 마감하는 거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어제 장대 양봉이 음봉을 다 덮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자, 어제 나온 음봉이죠. 풋옵션 어제 나온 음봉에서 미국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일단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 자, 딱 어제 나온 봉의 한 가운데쯤에 출발했죠. 위와 아래에서 이제 힘을 테스트할 겁니다. 위와 아래에서 힘을 테스트할 거예요. 만약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저점을 테스트하겠죠. 그죠? 근데 일단 우한 폐렴이라든가 기존에 많이 올랐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게 누적이 돼 있으니까 시장의 호재 이런 것보다도 좀 경계심이 좀 많죠. 악재나 뭐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스킵하고 바로 위쪽으로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다는 얘기 오늘 선물로 봐도 그렇죠. 딱 봉 한가운데에서 갭하락 출발했다. 풋옵션도 저기 딱 한가운데서 갭상승 출발했다라는 얘기는 오늘 힘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풋옵션을 일방적으로 후드려 팼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풋옵션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콜옵션과 다시 글로브를 끼고 대등한 입장에서 1대1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풋옵션이 이기고 있죠. 풋옵션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풋옵션이란 상품이 뭘 기준으로 보시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풋옵션 300짜리를 기준으로, 행사가 300짜리를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시장은 뭐 1.8, 1.9대에서 현재 3거래일, 그리고 오늘 갭 상승한 것까지 하면 대충 4거래일, 뭐 조금 넓게 보자면은 한 5거래일 정도,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 3거래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대충 좀 브로드하게 넓게 보자면은 뭐 대충 5거래일 정도째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이라는 상품이 시간 프리미엄이 있는 상품이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원래 하루에 3% 4%씩 꾸준히 하락 하는 상품이 옵션이라 그랬는데, 이 옵션이라는 상품이 시간적 프리미엄을 까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이렇게 몇 거래일째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몇 거래일째 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보다 주의해야 되는 거다 라는 점을 어쨌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미국장도 그래요, 그죠? 미국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장은 TVIX 보면 되죠. 미국장 TVIX 어제 굉장히 좀 신기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미국장도 똑같습니다. 미국장도 좀 뭐 짧게 보면 한 2거래일, 뭐 좀 넓게 보면 4거래일째 대충 뭐 TVIX 기준으로 한 39.3 정도, 여기 자리를 4거래일째 지지하고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풋옵션과 상당히 유사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자리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계속 여기 갭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하락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도 TVIX가 4거래일째 주춤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얘도 풋옵션 비스무리하게 매일매일 가만히 놔두면 죽어야 되는 상품인데 안 죽고 4거래일 눈을 번뜩 뜨고 심지어 어젠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장대 양봉 만들어내기 쉽지 않죠. 근데 일단 장대 양봉 만들어냈다는 거, 이거 자체로도 일단은 경계경보는 발령하셔야 되겠다. 좀 주의해서 이제 시장을 봐야 될 차례입니다. 평화롭게 눈만 뜨면 오르던 시대는 일단 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될 시기죠. 오늘 아침에 참 뭐 다른 소식이라면 국제유가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국제유가 떨어졌겠죠, 그죠? 국제유가가 어제 장중에 56.03까지 장중에 4% 폭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좀 고민했습니다. 이거 국제유가에 좀 베팅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상승으로 베팅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한 번 더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저점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빠지죠, 그죠? 오늘 현재 코스피 약하고 한국 약하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 하락의 재료가 우한 폐렴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시장도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어제 중국 마감 한번 볼까요? 아마 오늘도 중국 시장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미국 주식이 어제 흔들렸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매도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중국이 0.2%, 뭐 선전은 1%, 아무튼 어제 중국이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오늘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10시가 안 됐으니까 중국장은 열지 않았겠네요. 어쨌든 환율 모습 봐도 그렇고 위안화가 드디어 양봉이 두 개가 나오면서 튀어 올랐죠. 약세가 나오고 있죠. 이거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 반응 봤을 때 중국도 오늘 흔들릴 수 있다. 만약에 오늘 이머징 마켓,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가 흔들려서 마감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또 뭐 이머징 마켓 불안감의 투자 심리 악화에 일단은 개파락이라든가 일단 약간 안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머징 마켓 안 좋다고 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크루드 오일이죠. 그래서 아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55달러나 54,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54달러 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서 아침에 좀 시작이 늦었어요. 아침에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연쇄 효과, 지금 현재 이머징이 안 좋고, 그럼 저녁에 미국이 안 좋고, 미국이 안 좋으면 또 다음날 이머징이 안 좋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게 되면
어쨌든 크루드 오일은 조금 더 떨어질 기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크루드 오일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살까 하다가 안 샀어요. 오늘 보시면 크루드 오일 현재 6.2% 이렇게 하락 출발했죠. 그죠? 이거 레버리지 ETF. 네. 오늘 아침에 좀 할까 하다가 단타라도 칠까 하다가 아유 뭐 단타 치냐 기다리자 좀 더 기다렸다가 큰 거 먹자라는 생각으로 아무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거. 내일이 설이네요. 그죠? 설 지나고 나면은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하여튼 조금 조심하자는 겁니다. 설 연휴에 쉬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그 사이에 오를지 내릴지. 어쨌든 일단 TVIX가 튀어 올랐으니까 일단 주의해야 되잖아. 일단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좀 주의합시다.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하십시오. 사실 매매 1박 2일 뭐 하루 뭐 스캘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저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사이에 사실 하는 게 맞아요. 계속 맨날 매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단타 매매라는 기준이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솔직히 1년에 한 두 번만 매매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두 번. 솔직히 지금은 좀 이제 생활비 떨어져 가니까 1년에 두 번보단 많이 해야겠죠.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6번, 많게는 10번 정도는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노리는 건 그래서 그거예요. 지금 좀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시장에 이렇게 자국도 안 나는 이런 하락 말고 이런 식으로 자국이 나는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이런 데서 먹고 한두 달 정도 개기고 또 먹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단타라고 하니까 뭐 혹시나 좀 저와 시간의 개념이 좀 다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뭐 단타 매매의 구체적인 그런 정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저한테 제가 단타라 표현하는 거는 남들한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큰 흐름을 먹고 싶은 사람이라 뭐 1박 2일, 2박 3일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거 하니까 좀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먹는 것도 얼마 없어서 역시 주식은 그저 장도 좋은데 뭘 맨날 샀다 팔았다 해요. 그죠? 기회가 오면 한번 굵직하게 던지고 묵혔다가 많이 먹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고 어쨌든 뭐 단타를 하더라도 시장이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단타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단타하면 안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오늘 좀 떠들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 강아지는 이제 아주 저승사자와 돈으로 딜을 친 것 같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가는 애를 붙잡아 끌어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서 팔팔하게 지금도 병원에 입원은 해 있지만 여전히 맨날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보면은 장 안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입원해 있지만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퇴원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강아지 소식 뭐 그래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강아지 얘기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시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